힐링을 부탁해. 삶에서 세상에는 없는 세 가지가 있다. 정답이 없고 비밀이 없고 공짜가 없다. 죽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다. 사람은 분명히 죽는다. 나 혼자서 죽는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모르는 세 가지가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지만 죽는 방법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으로 결정된다. 내가 세상에 올 땐 나는 울었고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은 웃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땐 모든 사람들이 아쉬워 우는 가운데 나는 웃으며 훌훌히 떠나가자. 가을인가 싶더니 이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아침 저녁 찬 공기가 어느덧 한 해의 막바지입니다. 오늘은 청취자님들과 함께 2021년 지나온 날들을 떠올리며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하루하루 건강함과 잘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힐링을 부탁해 청취자님들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안녕하세요, 청취자님들. 벌써 11월 첫 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와 함께 해주실 홍룡아 송순이님, 날씨도 스산한데 나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게요. 은행나무 아래 바바리 코트와 낭만의 가을을 기대했다가 패딩 점퍼를 꺼내 입을 줄이야. 벌써 가을이 달아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가을이 점점 추억으로 남게만 되네요. 오늘 속담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이탈리아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달걀 하나가 내일의 암탉 한 마리보다 낫다. 어때요? 새끼가 어미보다 당연히 나아야겠죠. 그런 말이 있나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새끼가 어미보다 나아야겠죠. 어떤 뜻깊은 의미가 있는 속담인가 봐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내일의 가치를 생각하라는 뜻일까요? 네. 참 멋진 말이신데요. 특별한 어떤 뜻보다는 오늘 그 말씀하고자 하는 저희가 오늘 말씀 나눌 달걀 예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흔히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단백질, 달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평소에 달걀 많이 드시죠? 네, 많이 그럼요. 먹죠. 맛있다기보다는 네. 단백질 섭취를 의식해서 하루 한 개 이상은 꼭 먹고 있어요. 네. 저도 평소에 달걀 많이 먹습니다. 영양도 많고 비교적 요리도 손쉬워서 자주 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걀 이렇게 제공해 주는 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원래 이 닭이 남아시아에서 살던 야생의 새였대요. 네. 네, 이 새를 사람들이 사육을 했대요. 사육을 하면서 세계 각지로 이제 퍼져 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 닭고기는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글쎄요. 저는 인류 역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고려시대 이전부터 아닐까요? 저는 먹는 건 좋아하는데 언제부터 먹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하면서 항상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요.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기원전 2000년대 고대 중국 농경 문화의 유적지인 용산진에서 닭의 뼈가 출토되었다고 해요. 오래됐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그 은시대 갑골 문자에서도 닭이 또 나왔다고 하는 걸 보면 아주 오래되었음을 짐작해 해요. 아마 닭고기와 함께 달걀도 먹었겠죠. 당연하죠. 닭고기를 먹었다면 계란도 먹었겠죠. 네, 그렇죠. 네, 달걀은 신이 주는 음식이다라고 그 당시에도 누구나 잘 먹고 좋아했을 듯해요.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닭을 또 알았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네. 왠지 오래전부터 알았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문헌에 보니까 원삼국 시대에 이미 닭을 사육하였고 우리나라는 남쪽 지방의 그 닭이 명산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경주 그 155호 고분에서 달걀이 30개나 들어있는 토기가 오. 예, 우와. 출토되었다고 하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그 유용한 음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 완전 식품으로 알려진 달걀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네, 달걀은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진 완전 식품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중 아마 단백질과 빈혈에 좋은 철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네, 송소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학교 네. 다닐 때 완전 식품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나고요. 아, 단백질이 많은 식품 아닐까 네. 싶은데요. 그래요. 이 단백질의 아미노산 조성이 영양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이라고 오. 네, 하는데요. 그 흰자는 단백질이 주성분이고 노른자는 지방과 단백질이 또 주성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왜 한때 뭐 하긴 요즘도 좀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 먹기를 꺼리는 맞아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죠. 네. 그렇죠. 노른자는 너 먹어 하고 옆에서 네, 남주고 맞아요. 자기는 저도 흰자만 노른자 먹고. 빼고 흰자만 먹는 사람들 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 노른자를 외면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새로 발표된 연구로 인해서 1개 내지는 2개를 네. 먹는 게 필수다. 네. 이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사실 노른자에는 비타민 A뿐만 아니라 D 또 E, B2와 철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성인은 하루에 1개 정도는 먹는 것이 오히려 좋다고 해요. 그렇죠. 네. 음. 단지 이제 이게 부족함이 있다면 비타민 C가 없고 또 무기질 중에 인이 칼슘보다 많은 좀 강한 산성 식품이래요. 이게 조금 뭐 영양학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우리 식품에 만점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부족함은 다른 방법으로 또 채우면 되니까. 그렇죠. 비타민 C 외에는 완전 식품인 게 맞아요. 네. 그래요. 예. 근데 비타민 C는 다들 잘 섭취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달걀 한번 골라볼까요? 대체로 어떤 것 고르시나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네. 배운 기억으로는 껍질이 좀 거칠거칠한 게 좋다는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매끈한 거는 네. 좀 오래된 거라고 알고 있어서요. 네. 근데 뭐 요새 껍질 만져보고 사는 건 아니고 그냥 뭐 마트에서 싱싱해 보이는 걸로 그냥 구입합니다. 네. 저도 껍질이 두꺼운 것이 좋다고 듣긴 했지만 사실 달걀 외관보다는 네. 제조 연화를 보고 선택하는 편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 껍질 색깔은 또 품종에 따라서 뭐 다르다 뭐 좀 그런 것뿐이지 사실 뭐 영양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들 해요. 그렇죠. 네,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 효능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네. 효능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달걀은 네. 단백질 외에 철분 성분이 네. 여성의 빈혈에도 좋은 것 같아요. 뭐 단백질이 주성분이라고 하니까 네.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드는 데도 도움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제 주변에 그 근육 키우는 사람들 식단 보니까 이 달걀은 꼭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달걀은 그 두뇌 발달, 즉 그 기억력에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 예. 그 두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 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참 발음이 힘들어요. 아세틸콜린을 생산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우리 나이 먹어가면서 기억력 자꾸 사라지는데 달걀 자주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정말 그러네요. 달걀이 두뇌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니 곁에 두고 자주 먹어야겠어요.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돌아서면 자꾸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기억력에 좋다니까 달걀을 뭐 안 그래도 좋아하는 식품이긴 하지만 네. 더 많이 먹도록 예, 예. 애용해야겠네요. 또 달걀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그 과산화 지방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해요. 따라서 당연히 뭐 노화 및 당뇨 예방에 효과적이겠죠. 오. 네. 우와,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니 정말 좋은 식품이네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억력 증진과 함께 레시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경 신호 전달을 도와서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다고 해요. 저희들에게는 아주 좋은 식품인 거죠. 아, 그러게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우리 시니어들이 정말 잘 챙겨 먹어야 할 식품이네요. 네, 가장 무서운 병이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달걀 정말 아주 유용한 식품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거기에다가 메치오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지방간을 또 예방하고 항암, 또 혈압도 강화시켜주고 마지막으로 또 노른자에 들어있는 비오틴 성분은 건선이랄지 탈모증, 비루성 피부염, 비듬, 또 아토피성 피부염 등을 또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와, 네. 좋은 식품 네, 많네요. 얼마나 맞네요. 좋아요. 거기다 네. 또 그 손톱 좀 단단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단단한 또 손톱, 또 건강한 모발 이런 유지, 모발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정말, 완전 식품이네요. 예, 진짜 고마운 식품이에요. 우리 시니어들에게 딱 좋은 식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날씨도 갑자기 추워지고 나이 들면서 또 환절기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 청취자님들 아무쪼록 잘 드시고 매사에 긍정의 마음으로 편안한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유용한 식품 달걀에 대해서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같이 해주신 홍룡아 송순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변진섭이 부릅니다. 숙녀에게. 네, 건강살롱 달걀 예찬에 이어서 이번 코너에서는 똑같당고 대표이신 문혜리님 모시고 탱고 음악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싸늘해져서 네. 우리 옷이 좀 두툼해졌죠? 네, 네. 우리 그동안 탱고 음악을 연주하는 악단 이야기 그리고 또 악기 이야기 등을 했는데요. 오늘은 탱고 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탱고를 모르는 분들이 좀 접하기 힘든 탱고 음악 이야기 새롭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또 에리님 덕분으로 이제 많이 또 익숙해졌습니다. 네. 그 다소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탱고 음악 이야기 또 이것을 방송으로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저도 참 기뻐요. 네, 저희도 너무 좋아요. 탱고가 걷기로 된 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네. 특히 탱고 음악에서 걸을 수 있는 박자를 연주해주는 그러한 악기로는 반도네온하고 더블 베이스를 소개해 드렸고요. 네. 피아노는 리듬을 나타낼 때는 걷기로 또 멜로디를 표현할 때는 장식 동작인 아도르노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바이올린은 주로 높은 음을 표현하는데요. 네, 네. 특히 탱고곡에서 솔로로 연주될 때는 굉장히 감미로우면서도 또 애잔한 느낌으로 마치 팔로우가 리더의 질문에 답하는 느낌으로 춤을 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기억이 저도 나는데요. 그 탱고 음악에서 반도네온과 바이올린이 서로 대화를 하듯 또 춤추는 리더와 팔로워가 춤으로 서로 대화를 하듯 이렇게 춤을 춘다는 얘기 해주셨었죠. 우리가 서로 그 얘기할 때 또 상대를 찾듯이 탱고 춤에서도 같이 춤을 출 수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서로 정말 존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아요. 네. 춤을 추다 보면 서로 만족할 때도 있지만 네. 잘 맞지 않아서 서로 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춤을 같이 연습하는 두 사람은 잘 안 되는 부분을 서로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몸으로 맞추기 위해서 또 마음도 맞아야 되고요. 예, 예. 또 잘못된 부분을 상대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더 많이 느끼고 네. 노력해야 된대요. 네. 또 상대를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배려심도 필요하고요. 그래요. 매사 같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도 보면은 고민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논쟁도 또 하고 이러듯이 춤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흔히 파트너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그래요. 하늘의 별 따기. 네. 그만큼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나와 춤을 추는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는데요.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 또 부부관계에서도 서로 양보를 하고 배려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춤의 상대인 파트너 관계에서도 서로 존중하고 또한 서로 아껴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탱고 춤이 우리 인생 이야기 같다고 꼭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럼 우리 탱고 곡을 듣고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네, 우리 인생 이야기인 탱고 음악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에드가르도 도나토 심포니아 데 아르라발. 네, 우리네 인생 이야기 도나토 음악 잘 들었습니다. 아, 또 탱고 춤에서 또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네, 탱고 춤에서는 걷기를 포함한 하나의 동작, 네. 그것을 연결하는 것, 이것을 피구라라고 하는데요. 아, 피구라. 네. 아, 네. 이러한 동작들은 반드시 마침이 있어요. 아, 다시 말해서 피구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글을 쓸 때 또 어떤 발표를 할 때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음악에서도 시작과 끝이 있어요. 네. 그래서 탱고에 맞추어서 우리가 춤을 출 때는 피구라, 즉 동작을 하다가 또 다른 피구라로 넘어가기 전에 꼭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이 마무리를 할 때 잠시 쉬어줍니다. 이것을 파우사라고 해요. 아, 파우사. 정지한다는 스페인어인데요. 춤을 추다가 정지한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춤을 추다 정지한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요. 잠시 멈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정지하는 건 아니고요. 동작은 정지하지만 두 사람은 계속 춤을 추는 느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좀 이상하죠. 아니요. 네, 약간 이럴 때는 상체를 움직이기도 하고 또 두 사람이 같이 심호흡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느낌을 주고받는 거예요. 아하. 네.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파우사를 하면서 다음 동작을 시작하기를 준비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멈추어 있지만 멈추지 않은 것. 뭐 이상하기보다는 좀 어려워요. 그러면 두 사람은 파우사를 하면서 같이 춤을 추는 느낌으로 서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정지해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이 파우사는 탱고 출 때 매우 중요한데요. 네. 어떤 리더는 파우사 없이 동작을 쉴 새 없이 리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힘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된다면 팔로우는 정신없이 춤 동작을 해야 되고 또 탱고만이 갖는 그 깊은 맛, 또 탱고 음악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달리는 것만 네. 하는 그러한 느낌일 거예요. 아, 이런 분 만나면 춤 다시는 추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탱고 춤을 출 때는 반드시 중간에 쉼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휴식이 필요하고 또 하루가 지나면 또 잠을 자면서 또 쉬어야 하듯이 탱고 춤에서도 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정말 탱고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어요. 네네. 탱고 춤을 추면서 음악의 시작과 끝을 알고 그에 맞춰 쉴 줄 아는 리더와 팔로워. 그리고 그 쉼을 같이 느끼고 호흡하면서 준비하는 두 사람 참 멋지죠. 정말 멋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들려드리는 추천곡을 들으시면서 어디에서 쉬어야 할까 네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접하는 단어 파우사, 쉼이라는 뜻인데 인생을 얘기하는 탱고, 쉬어감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탱고 이야기를 마칩니다. 문혜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를로스 디 사를리 악단입니다. 누에베 분토스. 마포에서 제니님이 보내오신 사연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의 흐름이 참으로 빠르게 느껴집니다. 한 해가 시작되나 했더니 어느새 11월입니다. 가을은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경탄하게 합니다. 가을은 참 예쁘죠? 요즘 하늘 너무 예쁘지 않나요? 파란 가을 하늘, 들녘의 코스모스, 황금들판, 이름 모를 아름다운 들꽃들.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하고 앞으로의 삶을 가늠하게 하는 요즈음입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어느 사이엔가 그 변화에 적응해 가고 있는 나를 봅니다. 100명, 200명이란 숫자에
긴장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2,000명이라는 숫자에도 덤덤하고 이제는 조금은 진정되고 서서히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이 시간을 맞이하는 것에 감사하며 다가올 새로운 시간들의 희망을 가져보렵니다. 그간 자주 못 본 이들과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나를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을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가을이 참 좋아요. 이 좋은 계절에 다가올 앞날에 대한 희망을 담뿍 담고 음악사연 신청합니다. 박강수의 가을은 참 예쁘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음악 사연은 인천 서구의 송인숙 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부부의 연애 행복은 오롯이 부부만이 둘이서 즐기고 싶었다고 말하는 82세, 80세의 부모님이 어제 결혼 60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살아오신 부부의 60주년은 다시 되살아 부부가 된다는 의미로 회혼식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서로 손 꽉 잡고 서로 기뻐해주며 때로는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의 등을 긁어주면서 부부로 살아온 오랜 세월. 지난 60여 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갖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을 다 이겨내시면서 살아오셨어요.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가정을 무사히 잘 지켜오심을 저희 오남매는 감사드립니다. 회혼식을 하려면 자녀 중에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뜨거나 중환병에 걸리거나 이혼을 한 경우가 없어야 할 수 있다는 회혼식. 이런 영광스러운 집안 경사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여 우리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백설기로 축하 케이크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케이크라는 이름에 그간의 세월을 장식하기에는 매우 부족하지만 부모님은 생애 최고의 케이크라면서 많이 기뻐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제작된 작품이라서 잘라서 먹기에도 매우 망설여진다고 하셨죠. 눈으로 보고 감탄하시는 부모님의 기쁜 얼굴을 보면서 저희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존경하는 아버지, 저희 오남매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두 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처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권진원의 생일 축하 노래를 띄웁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오늘의 마지막 코너 문화 소식입니다. 문화지기 영미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명디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당황스러운 요즘인데요. 그러게요. 가을을 만끽할 시간도 없어요. 네. 예, 이렇게 겨울이 오는 거 너무 아쉽지 않나요? 저도 많이 하시고 정말 가을을 잃어버린 듯 좀 섭섭해요. 네. 자, 가을은요. 우리 마음에 담아두고요. 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 11월이잖아요. 네. 11월은 연예계가 항상 긴장을 하거든요. 바로 11월 징크스 때문인데요. 11월 징크스요? 네, 11월에 연예인들의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거든요. 네, 네. 특히 사망 사건이 많았는데요. 그 유명했던 내 사랑 내 곁에 불렀던 김현식 씨 생각나세요? 네. 너무 목소리 그 허스키하고 그죠? 그렇죠. 예, 그 가수분도 11월에 네.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또 유자. 네. 너무 좋은 음악 딱 앨범 한 장만 내고 돌아가셨던. 그리고 최근에는 또 박지선. 개그우먼. 네, 네네. 너무너무 재밌고 위트 있던 개그맨이었는데 그 친구도 안타깝게 11월이었어요. 예,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예계는 특히 11월에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두 여배우가 있는데요. 네네. 이분들도 세상을 떠나신 분들입니다. 아주 안타까운 얘기네요. 네네. 물론 11월에 떠나신 건 아니지만요. 네.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쁜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더 안타까웠던 배우였거든요. 누구 어떤 분이신가요? 장진영, 이은주님에 대해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 이명디님, 이 두 배우 생각나시죠? 당연하죠. 정말 지금도 떠오르네요. 장진영 너무 예뻐서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죠, 그죠. 예, 특히 또 저랑 또 고향이 같았어요. 아, 전주 그래요? 출신이었거든요. 전주, 명물이죠. 네, 네. 이분들 혹시 근데 나왔던 드라마나 영화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갑자기 또 이렇게 여쭤보시니까 불새? 예. 이은주 네네, 맞습니다. 예, 불새가 좀 생각이 나네요. 예, 엄청나게 히트를 쳤었죠, 예. 불새. 네. 예, 제 같은 경우에는 장진영 배우는 다들 잘 모르시는데 순풍산부인과에 네. 조연으로 나왔었어요. 그랬구나. 예, 저는 그때 눈에 쏙 들어와가지고요. 특히 여성인데도 구릿빛 피부가 어찌나 매력적이던지요. 맞아요. 좀 까무잡잡하죠. 네, 예. 이런 배우가 있구나 해서 너무너무 좋아하게 됐고요. 이은주 배우는 카이스트라는 네,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그때 조연으로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는 좀 그 여성들이 좀 순종적이고 그런 캐릭터들이 많았었는데 당창 야무진 모습으로 그 시대에 보기 힘든 캐릭터로 나와서 너무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좀 드라마 애들 나왔었군요. 네. 또 영화도 좀 많았었죠. 예, 이은주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애소설이라고 네. 차태현하고 네네. 예, 손예진 나왔던 영화가 네. 되게 상큼한 영화가 있었었어요. 저도 가물가물 생각날 예, 듯하네요. 예. 예. 그리고 안녕 UFO라는 영화도 있었었고요. 네.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나왔었어요. 이은주님은. 네. 그리고 장진영님은 싱글즈라고 아. 되게 쾌활하고 발랄한 영화에도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청년이라는 영화. 아, 최초의 여성 비행사 연기를 직접 하면서 되게 이제 이펙트를 줬었는데 이 장진영 배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태프들이 사랑하는 물론 네. 이은주 배우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런 배우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찝어주시니까 저도 하나하나 또 생각이 나네요. 네, 기억나시죠? 네. 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을 했지만 제가 이 두 배우를 찐으로 좋아하게 된 네. 것이 바로 두 영화 때문이었거든요. 어떤 영화예요? 바로 번지 점프를 하다와 국화꽃 향기인데요. 네. 이 영화들 정말 오래된 걸로 아는데 개봉이 언제였었죠? 예, 번지 점프를 하다는 20년 됐어요, 벌써. 네. 2001년도에 개봉되어서 그때 당시 이병헌과 이은주가 주연을 맡아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고요. 네. 또 이게 마니아들이 좀 있어요. 번지 점프를 하다에 마니아들이 있어서 2017년도에 재개봉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또 고 이은주님이 이 영화를 제일 사랑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촬영할 때 네네. 너무 행복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돌아가고 싶으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는 인터뷰에서 네. 그때로 번지 점프를 하다를 촬영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네. 또 이렇게 재개봉될 정도면 또 마니아들도 많았던 모양이고요. 네네네. 그죠? 네. 이 영화는 그 당시에 사랑한 여인이 있고 네. 이병헌이 학교 선생님으로 나오거든요. 음. 그 학교에서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가 남학생인데 이 친구가 이 죽은 여인의 특이한 말, 행동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네. 환생한 걸 알게 돼요. 네. 그래서 마음이 자꾸만 가지만 동성애잖아요. 네. 그래서 그 속에서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하는데요. 지금 소재로도 참 신선한 요소고 그때는 정말 기존에 없던 소재고 가격적인 그렇죠. 부분도 네. 있던 영화여서 되게 영상미가 좋았었어요. 네. 영상미도 좋고 내용도 좋고 해서 그의 한국 영화 흥행순위 10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랬었군요. 네. 예. 특히 이 영화는 잔잔해서 뭐 크게 이펙트가 없는 듯한데요.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계속 생각나는 영화였어요. 근데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 마니아들이 다 그랬던 거죠. 여운이 굉장히 예. 남는 그런 내용이었나 봐요. 네네네. 네. 여운이 상당히 많이 예. 남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은주 님도 가장 좋아했던 작품이라고 네네. 예, 했던 거죠. 예. 그리고 국화꽃 향기 같은 경우에는 네. 장진영님 삶이 이 국화꽃 향기에 나오는 주인공의 삶과 너무 닮았다.
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이건 2003년도에 개봉을 했었어요. 네네. 그해 장진영님은 CF계에서도 영화계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여배우였거든요. 지금은 탑 배우가 되었지만 이 영화 당시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신인 배우 박해일님하고 같이 네. 주연을 맡았던 영화였어요. 이 영화는 베스트셀러였던 동명의 원작 소설을 영화한 것이었는데요. 네네. 원래 장진영님이 그 전까지는 좀 털털하고 귀여운 연기를 그렇죠. 했었어요. 예.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미지를 벗고 눈물의 여왕으로 변신을 합니다. 영화 속에서 우는 장면이 너무 많아서 노 메이크업으로 촬영을 했는데 네. 어찌나 이뻤던지 이 영화 편집을 맡았던 유명한 편집자인 박국지 씨. 박국지님 이분 편집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아. 이분이 수술했냐고 물어볼 정도로 후문이 있을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예쁘게 나왔었나 봐요. 네네. 네. 화장을 안 했는데도 어쩜 네. 그렇게 예뻤는지 저도 그럼. 이 영화에서 홀딱 반했었습니다. 정말 이 영화는 주인공 미니제가 장진영인지 네. 장진영이 미니제인지 모를 정도로 찰떡이었었어요. 아. 그리고 너무 아름다웠었어요. 예. 그리고 장진영님이 미스 충남대전 진이었으니까 뭐 미모는 이미 검증이 되었던 거죠. 그렇죠. 미스 코리아 뭐 출신. 예. 그쵸, 그쵸. 미스 충남이었군요. 네네네. 예. 그리고 장진영님은 92년도에 미스 충남대전 진이었고요. 네. 이은주님은 고등학교 때 교복 모델 선발대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보통은 본인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머니가 몰래 지원을 했대요. 또 딸이 예쁜 걸 아셨군요. 네네네. 아. 그 대회에서 금상이 송혜교, 아. 예, 은상이 이은주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어찌나 정말 그죠? 진짜 어쩐지 너무 예쁘다 정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또 내용들이 있었군요. 네네. 네. 그러면 국화꽃 향기는 어떤 내용의 영화인가요? 네, 이 영화는 여주인공 미니제가 미대 출신 북 디자이너예요. 네. 근데 같은 대학 서클 선배였던 약혼자와 부모를 교통사고로 하루아침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 미니제를 대학 시절부터 바라봤던 후배 서이나 네. 박해일님의 네, 역할이죠. 네, 네. 이분이 사랑을 엄청나게 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9년 동안 한결같이 그녀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 서인아 때문에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즈음에 네. 다시 가혹한 운명이 그녀를 찾아옵니다. 너무 뻔한 슬픈 멜로 영화인데요. 네. 우리 슬픈 멜로 영화 하면 해외 영화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네. 러브 스토리. 네네, 러브스토리 맞습니다. 예, 국내 영화는 이 영화가 떠올라서 아. 예, 실컷 울고 싶을 때나 네. 너무 사랑스럽던 장진영님을 다시 보고 싶을 때 저는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정말 어찌됐든 또 내용도 내용이지만 네. 그 주연급 배우들의 네. 그 미모가 또 어. 사람의 마음을 또 확 또 사로잡는 거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데 이 두 여배우 사망 원인이 네네. 장진영님은 좀 아팠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네. 그 이외에 뭐 또 새로운 사실이 있나요? 예, 고 이은주님은 네. 마지막 작품이 주홍글씨라는 영화였는데요. 네. 심적으로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 이후에 우울증을 많이 앓았다고 해요. 가장 힘들었던 영화를 이 좋은 글씨로 말을 했었는데 결국 2005년 극단적 선택을 했었고요. 장진영님은 진짜 국화꽃 향기의 미니제처럼 암투병 중에 2009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정말 예쁜 배우들을 이렇게 다 잃고 나니까 정말 또 안타깝다는 생각이 더더욱 드네요. 네, 그리고 특히 이 두 배우는 예쁘기도 예쁘지만 네. 연기력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감독들의 러브콜을 받던 배우들이라 더 안타까웠고요. 지금도 살아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정말 안타깝지만 또 영화 속에서 계속 또 살아계시는 거니까 네네. 저희들이 이렇게 다시 얘기하고 또 영화도 또 찾아보면 영원히 함께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네. 가을날 아름다운 사랑 영화가 그리우시거나 실컷 울고 싶을 때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지 합니다. 네. 그럼 우리 문화지기 영민님 마지막으로 음악 한 곡 추천해 주실까요? 네. 영화 국화꽃 향기를 더욱더 아련하게 만들어줬던 영화 OST가 있는데요.
감미로운 발라드계의 황제 성시경이 불렀던 네. 희재를 들어보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00년 전 화산재에 덮였던 폼페이. 그곳에 파묻힌 2000여 명은 돈과 권력, 명예로 배부른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자기의 저택을 지키려다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 잠시 머물다 떠나는 여행객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한 주 멋진 여행 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이명이었습니다. 국화꽃 향기의 OST 성시경이 부릅니다. 희재.